그러면 응용구조 사례 들어가 보죠. 지금 얘는 굉장히 많이 쓰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 보면 고정측에 매달려 있고, 고정측에 매달려 있으면서 사실은 얘를 고정측에 있다가 금형이 닫혀 있을 때가 지금 이 상태지요. 금형이 열리면서 가동측이 움직이면서 얘가 제품하고 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는 옆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쭉 가서 고정측에 있는 스토파에 딱 얹혀지면 그 다음에는 고정축으로 이렇게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뭐 주로 뭐 두 가지 이유에서 많이 쓸 텐데, 이것도 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언더컷이 뭐 제품이 외곽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언더컷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품 외곽은 이쪽이고 제품 외곽은 이제 여기까지 있다는 얘기죠. 제품 두께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요걸 빼야 되는데 사실은 요거를 요만큼만 빼도 되는 거죠. 요만큼만 빼도 사실은 언더컷은 제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제품을 추출할 때는 얘가 여기 붙어 있으면 여기 걸리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는 스트로크를 여기서부터 여기 벗어나게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 여기도 아니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먼 데서부터 이렇게 쭉 여유 있게 빼줘야지 추출할 때 안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가동측에 슬라이드가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언더컷 빠지고 이 슬라이드가 고정축으로 딸려간다 그러면 추출할 때 얘가 걸릴 필요가 없죠. 그때 이제 얘를 쓰게 되면 언더컷 제거가 완료되고 얘는 가동측은 쭉 추출할 때까지 내려가는 거고 얘는 그 고정측에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중사출 금형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써야 될 때, 이중사출 금형은 뭐 특수한 구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가동측 하측은 똑같죠. 하측은 똑같고 이제 그 고정측만 바꿔갖고 이중사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를 써야 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슬라이드가 뭐 없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슬라이드 모양이 달라야 된다든지 이러면 그 가동측 슬라이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얘를 쓰는데, 이 구조를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 보죠. 얘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이쪽이 가동측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제 더 벌어져서 상측으로 딸려가기 전까지만 보면 얘 작동 원리는 제품이 올라가고 얘는 제품 올라가면서 옆으로 가고 하니까 얘는 경사코어하고 같지요. 상측에 있다 뿐이지 결국은 경사코어 작동 원리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프터 픽스 하프, 그래서 상측 경사코어 또는 그 상측 슬라이드 뭐 이렇게 이름을 써놨는데, 얘를 그 설계할 때 되게들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지 말고, 얘는 우리가 앞에서 그 경사코어까지 다 이해가 됐으면 그 고정측에 붙어 있는 그 경사코어다. 단지 작동만 여기서 이제 스프링에 의해서 하고, 스프링은 이제 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안전고리가 있는 거죠. 얘는 안전고리죠. 안전고리 처음에 이렇게 있어 갖고 스프링 힘으로 작동이 만약에 안 돼도 얘가 이제 탁 쳐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끔 그 뭐 이걸 뭐 현장에서 실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설계에서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얘가 뭐 그 굉장히 타이트하게 틈새 관리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얘는 사실은 떨어져 있어야죠. 뭐 한 0.1 정도는 떨어져 있어도 뭐 얘 작동이 한 0.1mm 지연돼서 해도 사실은 제품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0.1 정도 떨어져 있어야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작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를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줄 알고 이걸 뭐 심지어 아다리까지 본 금형 공장도 옛날에 있었는데, 이걸 아다리를 보게 되면 이거 다 부러져 버리죠. 작동을 안 하죠. 이게 꽉 물려 갖고 얘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전고리다. 그래서 틈새가 있는 거고 탁 치는 역할만 해준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그 정도만 이해해도 뭐 상측 경사코어라는 개념하고 이게 안전고리라는 개념, 뭐 틈새 관리,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구조는 굉장히 유용하지요. 뭐 유용하니까 이거는 뭐 응용 구조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거의 일반 구조인데, 뭐 일반 구조지요. 경사코어 뭐 이런 거니까 여기는 안전고리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알고 보면 쉬운데 굉장히들 이해 못 하던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옆에서 보죠. 옆에서 보면 지금 언더컷이 요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언더컷 빠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인데, 그거를 요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그 얘도 사실은 그 안전장치인데, 여기 이제 경사핀이 달려 있는데 얘도 안전장치죠. 얘가 이제 얘도 이쪽에서 이제 스프링으로 미는데, 그 추출 블록이 위로 올라갈 때 요 추출 블록 뒷면에 닿으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라고 그 여기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는 스프링 힘만으로 작동이 되도록 그 스프링 하중 계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형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뭐 이물질이 낀다든지 해서 마찰력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얘를 이제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취출 블록에 이 경사핀을 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측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취출 블록에 붙어 있는 거죠. 상측은 이미 벌어졌고, 취출 블록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제품이 올라갈 때 작동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품이 올라갈 때 작동한 거죠.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하고 비슷한 구조가 많지요.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가동 측에서 중판을 달아서 중판을 드는 구조, 중판 드는 구조가 얘하고 사실은 같은 구조죠. 그때는 이제 이쪽까지 막혀 있어 갖고 이제 얘를 전체를 이렇게 확 들어버리니까, 전체를 들어버리고 얘는 이제 그 중판을 달아 갖고 중판에 고정돼 있고, 여기서 뭐 밀판까지
이 가동 측이 다 같이 끌고 올라가서 한 번 더 밀판을 치는 그런 구조인데, 그거는 금형이 너무 좀 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무식하죠. 금형이 좀 무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 어차피 그 추출 블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형압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그 언더컷을 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더컷을 빼면서, 이 방향으로 빼면서 수직 방향은 제품이 추출하면서 빠지는 거고, 수평 방향은 이 슬라이드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빠진 거죠. 그것만 이해하면 얘도 굉장히 쉬운데, 이거 비슷한 게 여기 보면 얘도 있죠. 얘는 또 슬라이드는 상측에 붙어서 그 고정측에 붙어서 수평 운동만 하고, 지금 오히려 경사핀 역할하는 요 캠이죠. 캠이 이렇게 가동측 붙어서 쭉 내려가게 되면, 이때도 이제 수직 방향 운동은 이 금형이 상하 벌어지는 게 하는 거고, 이 수평 방향 운동은 이 슬라이드가 옆으로 가면서 하는 거죠. 결국은 운동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로 간 거죠. 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다시 한번 보죠. 얘도 이 방향 운동 중에서 수평 방향은 슬라이드 그 고정측에 붙어 있는 슬라이드가 한 거고, 수직 방향은 상하 그 형계 운동에 의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이렇게 좀 아주 급하게 위로 솟구친다든지 아니면 아주 급하게 밑으로 꺼진다든지 그런 작동은 별로 어려워할 게 없죠. 뭐 굉장히 들 어려워하는 작동 방향 중에 하나인데, 별로 크게 그 어렵지 않게 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잘들 이해를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이렇게 디귿자로 뺑 돌아서 이제 언더컷인데, 얘가 언더컷을 그냥 한 방향으로 다 빼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빠져야 되는 거죠. 이러면 뭐 금형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요 디귿자 이 언더컷 코어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제 쪼갠 거죠. 쪼개서 이제 작동 방향들을 다 이제 이렇게 달리 해줬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쉽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는데, 얘가 여기 보라색인가요? 보라색 슬라이드가 노란색 슬라이드보다 더 그 경사핀 각도가 큰 거죠. 커갖고 얘가 더 빨리 후퇴되면서 얘네들이 후퇴돼도 부딪히지 않게 여기 이렇게 구배가 있는 거죠. 이 작동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각도를 더 줘서 얘가 이 방향으로 운동했을 때 이 틈이 벌어지게 한 거죠. 그거밖에 없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운동하면서 요 각도 차에 의해서 틈이 생기니까, 그 틈에 요 노란색 그 틈이 발생하는 동안 이 노란색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거죠. 이것도 뭐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일반 슬라이드도 사실은 일반 슬라이드도 이제 얘는 그 닫는 걸 해놨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지금 이면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면 틈이 생기는 거죠. 틈이 생기니까 이제 얘가 이쪽 뒤로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슬라이드 뒤에 이 로킹면처럼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 하나가 수직 운동하면 거기 이제 틈이 생기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디귿자 언더컷을 제거한 게 바로 얘죠. 경사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 면을 이 방향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경사를 줘서 틈을 만들어서 얘가 위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죠. 이게 뭐 우리 일반 슬라이드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죠.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이제 요게 시간차 캠인데 이거는 이제 회전 코어 할 때 로킹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간차 캠을 썼다는 얘기죠. 이거는 단면이 안 보이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코어인데 얘가 없어도 작동은 되죠. 여기 눌러주는 게 없어도 작동은 되는데 그냥 잡아 당기려면 이 뒤에가 비어 있어야 되죠. 뒤에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뒤에가 비어 있으면 사출압에 의한 하중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뒤를 막아 놓으려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차 캠을 쓴 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웬만큼 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누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 시간차 캠 이 경우에는 시간차 캠에서 지금 이 수직면하고 이면하고가 얘를 꽉 밀 만큼 정확하게 가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긴 틈이 있어도 되는 거죠. 틈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 블록이 내려와서 얘를 누르기 때문에 이 블록이 내려와서 누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 이쪽은 오히려 틈새 관리를 해줘야 될 거고 이쪽은 와서 이제 딱 로킹이 되도록 그렇게 치수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가 뭘 의도했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뭐 이것도 별거 아니죠. 왜 이렇게 했는지만 알면 그러면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제 응용 구조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치수 및 공차 관리 들어가기 전에 또 뭐 응용 구조 비슷한 것들을 한번 좀 보죠. 이거는 동영상을 하나 뭐 주로 나사금형에서 쓰는 건데 나사금형에서 뭐 실제 동영상이니까 여기서 지금 나사가 앞으로 전진해서 이렇게 겉돌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겉돌게 하는 거는 이 경우는 이제 보통 나사금형은 나중에 이제 제품 찍고서 그냥 돌리기만 돌려주면 저절로 빠지니까 뭐 그렇게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요 나사의 그 위치가 나사산 위치가 나사산의 시작점 위치가 항상 일정한 데 가 있어야 되면 요 안에 이제 나선으로 된 가이드가 있는데 그 나선 가이드가 있다 보면 이 나사가 앞으로 전진했을 때 이 나선 가이드하고 이 앞면하고 사이에서 얘가 암만 유압 못하래도 꽉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은 힘에 겉돌게 안 해놓으면 여기서 이 유압 못할 힘이 그대로 전달돼서 꽉 로킹이 되기 때문에 꽉 이제 그 나사산하고 요 면하고 사이에서 이제 로크나트 식으로 꽉 물려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후퇴할 때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이제 클러치 구조가 있는데 이거 이게 클러치 구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더 다
앞으로 가서 얘가 이렇게 겉돌게 돼 있는 거죠. 이쪽에 이제 클러치가 있는 건데 다시 볼까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서 나사가 물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나사 뺄 때, 나사를 돌려서 빼야 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사 빼는 게 또 있긴 있는데, 그 아까 거는 나사를 그 유압 모터로 뺀 거고, 지금은 이제 유압 실린더에서 렉 앤 피니언으로 뺀 거죠. 이것도 이제 보면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여기서 보면 여기 있었구나. 여기 보면 이제 성형부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 갖고 얘를 빼야 되는데, 이때는 그 렉 앤 피니언 구조를 쓴 거죠.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이렇게 뒤로 후퇴됐을 때 이 나사가 앞으로 가갖고 꽉 물리게 돼 있을 텐데,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이제 그 앞으로 밀 때 나사가 이제 빠지고 뒤로 후퇴했을 때 그 지금 요 초록색 면이 그 형한 면에 가서 딱 부딪히게 돼 있는 거죠. 그때도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스토퍼가 있어도 그 충분한 그 하중이 이제 너무 걸리면, 물론 이제 유압 실린더니까 지금 후퇴할 때 힘이 더 약하긴 한데, 그래서 뭐 그냥 쭉 갔다가 최대한 밀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작동 안 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구조를 단 거죠. 저 구조는 저걸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얘가 형한면이고 얘 면적이 한 685 제곱밀리미터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요 파이가 36파이에서 전체 면적은 1018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 1018에서 685 빼면 이제 요 나사산이 받는 사출압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한 1.2톤 1.3톤 거의 되니까 얘는 견디면서 얘가 물리지 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쓴 게 이렇게 접시 스프링을 쓴 거고, 이 접시 스프링을 뒤에서 이렇게 그 나선 가이드를 그 가이드 해주는 앞놈 나선 가이드죠. 거기에 이렇게 달아서 얘를 이제 압축량을 조절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금 들려도 그 들릴 틈새가 있는 거죠. 그 들려 있으면 이제 요 디스크 스프링 하중에 의해서 이 형체력을 다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거 이런 것 좀 어렵긴 하지요.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직접 설계를 안 해보면. 그냥 그 정도 뭐 나사에서 그렇게도 한다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별로 뭐 많기는 되게 많은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고, 하여튼 요 응용 구조 사례가 여기서 지금 소개한 거 요 정도만이라도 전부 그 제대로 알아두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죠. 그럼 여기서 언더컷 구조는 다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 치수 및 공차 관리 이쪽으로 들어가 보죠.